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지만 중간에 규약문 하죠. 비문학의 마지막이고 비만이래. 비문학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비문학에 자신감 생길 거예요. 정리도 한번 다시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옵시다. 우선은 296쪽이죠. 규약문이 뭔가 알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요한 본문 기미독립 선언문 봅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제강점기 그리고 독립 굉장히 큰 사안이죠. 시험에도 잘 나오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사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잘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럼 봅시다. 우선 처음에 규약문이란 보이죠? 어떤 조직 혹은 뭐 국가나 단체 등 안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을 담은 글이고요. 글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를 위해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거죠. 또한 그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유익한 내용이어야 하겠죠. 지금 296쪽에 처음 밑줄 칩시다. 어떤 조직 안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 규약, 규칙, 약속. 그 다음에 규약문의 형식 봅시다. 일반적인 규약문은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전개되고요. 총칙, 본문, 부칙의 구성을 따르고요. 내용은 형식의 여하를 떠나서 육하원칙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육하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겠죠? 분명해야 되고요.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윤리적인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규약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미독립선언문 보이죠? 297쪽인데 여기를 보면요. 중간에 처음 있고요. 독립선언의 취지와 정당성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 중간 1로 가면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민족적 피해를 언급했대요. 그리고 독립의 필요성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98쪽에 중간 2에서는요. 독립을 선언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목적은 세계평화 추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론에서는 한 번 더 결의를 다지고요. 그 밑에 공약 3장이라는 하나 해서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나오고요. 여기에서 처음 부분이랑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됩니다. 됐죠? 결론은 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미독립선언문에 밑줄은 쳐야겠죠. 처음, 중간 1, 중간 2, 결론. 그쵸? 이거는 끝이라고도 하고요. 됐죠? 밑줄 치고요. 봅시다. 이제 처음 부분부터인데 사실 여러분 기미독립선언문이요. 이게 뭔지부터 얘기해 줄게요. 299쪽에 맨 밑에 나오죠. 1919년 1919 3월 1일 3.1운동 알죠? 3.1운동에 맞춰 민족대표 33인이 당시 일제강점하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글.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라고도 불리는데 원래는 건의서 형식이었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니? 였는데 건의서는 민족 자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언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최린의 주장으로 선언서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공약 3장은 한용운 알죠? 한용운 시인. 우리 배웠었는데 그 한용운 시인이 작성을 했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최남선 시인이 작성한 부분은 좀 유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부드러워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 그리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립하는 거니까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인데 한용운은 우리 독립할 거야. 최후의 1인까지 독립을 위해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스타일이 아예 다르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사실 실제 학교에서도 시험에 나올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근데 이 말을 풀다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지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인정해.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1운동 때 선언을 한 거고 이거는 1919년입니다. 1919 3.1운동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건데 잘 들으세요. 이 민족의 독립이 결국은 모두에게 좋다라고 설득을 해요. 이 민족의 독립이 좋은 거는 우선은 우리나라에게는 당연히 좋겠죠. 거기에 일본에게도 좋은 일이고 중국에게도 좋은 일이다. 거기에 세계로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을 해요. 우리나라로서는 왜 좋을까요? 이건 알겠죠. 당연히 우리 자주 독립하니까 좋죠. 그럼 일본에서는 왜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일본을 안 좋게 보겠죠. 얘네 침략했어? 그러면서. 그때 딱 독립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다르게 보겠죠, 일본을. 얘네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합니다. 넌 우리 독립시켜주면은 다른 나라들한테 평가 좋아지거든? 이라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왜 좋을까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있는지 지도 알죠? 일본 있고요. 우리나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있죠.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땐 전체였죠. 분단되기 전이니까. 그 다음은 어디를 침략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중국을 노리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위쪽으로는 러시아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독립을 하면은 중국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좋고. 그러면 아시아가 평화로우니까 세계 평화로서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설득이 좀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득하는 게. 그럼 이제 어려운 말을 볼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어렵고요. 말도 어려워요. 그리고 비유하는 것도 많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뭔가 햇살, 햇빛 아니면 좋은 말들, 따스하다 이런 것들은 좋은 표현. 그리고 지금 겨울이다, 압박받는다 이런 것들은 나쁜 표현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알았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차근차근. 우선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297쪽의 처음 부분만 봅니다.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다시 얘기해서 3.1운동 때 딱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주민족입니다. 오, 멋있다. 그 다음에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노라.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이에요. 우리 독립한다. 그 다음에 세계에 알린다. 인류는 평등하다. 한국인, 일본인. 그 다음에 우리 자손 만대도 알아라. 우리는 정당하게 독립했다고 이 얘기예요. 됐죠? 독립한다. 모두 다 알아라. 그 다음에 모두 평등하다. 자손들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갑시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결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에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우미니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역사, 우리 역사가 이만큼이거든. 이거 우리의 보증인으로 둘게. 우리 모든 민중도 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결의가 한결같이 자유발전해야 돼.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독립시켜야 돼. 다시 해서 이런 모든 걸 위해서 이를 내세운다. 이는 뭐죠? 조선 독립했다.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가 가진 이런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한다. 어렵죠. 다시 얘기해서 양심. 인류가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독립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를 둬서 우리가 독립하면 세계가 개조된다. 핍박받는 민족이 없어지니까 세계가 개조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큰 추세고요.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다시 얘기해서 독립은 정당한 것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우리 독립할 거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어려워요. 이 말 자체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냥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세요. 알았죠? 우선은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는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여기에 밑줄 치세요. 내가 밑줄 쳐줘야 여러분이 알죠? 처음
이게 중심이고요. 전체의 중심 문장이에요. 알았죠? 여기에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알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선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정당함으로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독립한다 했고요. 독립의 취지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당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밝혔어요. 됐죠? 지금 독립선언했습니다. 그 취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됐죠? 외우세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중간 1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차근차근 봅시다. 297쪽으로 가서 우선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죠.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오세요. 오세요. 우선은 기미독립선언문이고요. 처음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합니까? 어렵죠, 사실? 처음에 첫 줄 밑줄 쳤으면 알 텐데 독립을 선언했어요. 일본 너네 물러가. 우리는 자주민족이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만년 역사다. 그리고 2천만 민중이다. 그리고 한결같다. 그리고 인류가 양심이 있다면 독립시켜야 된다. 얘기해서 취지를 얘기했고요. 이걸 얘기한 취지,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취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무도 이게 정당함으로 아무도 우리 막지 못한다. 정당성을 얘기했어요. 정당성.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세요. 우선 중간 1로 가서요. 두 개의 문단이 있죠? 두 개의 문단이 있는데 처음에는 낡은 시대의 유물에 희생되어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겪은 지 10년 지났다. 우리 생존권 빼앗겼지. 결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됐지. 그 다음에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도 잃었지. 정말 우리 피해 많았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는요. 지금 식민 지배로 인한 피해 밝혔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피해가 나왔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나왔어요? 우리가 희생됐다. 고통 겪었다. 생존권 빼앗겼다. 존엄과 영예 손상됐다. 그 다음에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도 잃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반말을 하는 게 여기서도 반말이잖아요. 그쵸? 선언하노라. 이런 게 얼마인가. 그쵸?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반말한다고 뭐라 생각하지 마요. 그 다음에 식민지배의 피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문단 갑시다. 여기에서 왜 독립이 필요한지 이제 독립의 필요성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피해가 이랬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의 필요성 얘기할 거예요. 봅시다. 두 번째 문장. 결의 양심과 나라의 체면이 짓눌러 시들은 것을 키우려면 그리고 사람마다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려면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이 식민지배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독립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 1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2로 갑시다. 중간 2에서는 우리가 독립하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닌데 세계 다 좋은데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다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는 거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독립을 선언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럼 일본의 눈치를 보겠죠. 이 안에서 우리 눈치 그만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큰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반에 일진이 있어. 일진이 있으면은 그 일진의 말에 꼼짝 못하죠. 그 일진에는 그 일진을 둘러싼 다시 얘기해서 일진 뭐라 그러죠? 이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일진 옆에서 일진의 꼬봉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있죠. 시중을 두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반 애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막 이러죠. 옛날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보면은 그 얘기예요. 엄석대라는 일진과 그 주변 반 애들의 얘기인데 꼼짝 못하죠. 거기에서 나라는 인물이 선생님에게 이르거나 아니면 그거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거기에서 새로 바뀌는 거는 선생님이 6학년 돼서 선생님이 너네 뭔가 잘못되면 안 돼. 너네 앞으로 똑바로 배워야 돼. 정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시작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독립을.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일제 식민지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그 일집 밑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처럼 고민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선생님 같은 대표가 나서서 이제 일지는 물러가자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좀 눈치 보던 사람들이 맞아 이거 안 좋은 거야 하면서 같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독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2에서는 우리 이런 독립을 하려면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돼. 독립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하는 목적은 세계평화다. 우주평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평화. 그쵸. 세계에 일부라도 평화롭지 않으면 이건 세계평화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일부기는 하지만 이 일부 우리나라도 평화로워야 아시아도 평화롭고 세계도 평화롭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계속 봅시다. 힘들죠?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게 원문으로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해해야겠죠?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않노라. 다시 얘기해서 병자 수호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 옆에 볼까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조선 고종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평등했어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거예요. 그때 우리나라하고 여기다 할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몇 가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약속 안 지킨 거 뭐라고 안 한다. 니네 믿음 없네? 신이 없네? 라고 욕하지 않겠다. 쿨한데? 그죠? 그래서 너네가 약속 안 지킨 거 괜찮다. 그거 벌하려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독립선언문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미독립선언문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글로 나와 있으니까 선언했으니까 선언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갑시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 실제에서 우리 외당조 대대로 물러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고 정복자의 쾌감을 탐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오랜 사회기초 뛰어난 결의의 마음가짐 무시한다 하여 의리저금을 꾸짖지 않노라.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멋있어. 굉장히 쿨해. 일본 탓 안 한다. 지금 우리가 식민지 지배됐다고 해서 일본 탓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물론 신의가 없고 의리가 없긴 하지만 너네 탓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나 스스로 발전하기도 바쁘다. 그거 알죠? 당신은 라이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라이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지금 뭐 때문에 힘듭니까? 라고 했을 때 일본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지금 발전하기도 바빠서 힘듭니다. 이 얘기예요. 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도 없다. 현재 우리는 준비하기에 바쁘다. 옛일 잊었다. 다시 해도 굉장히 쿨하죠. 지금 스스로 발전하기에 정신이 없다. 이겁니다. 독립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 나 스스로 발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으로서 남 시기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러운 길, 으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거고 독립이 자연스러운 길이다. 지금 너네는 부자연스럽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꿔줄게 이겁니다. 되게 멋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그 선비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의 밑에 있는 거죠. 일본 밑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물론 이게 정당한 건데, 일본 밑에서, 일본인님, 제발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맞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지금 잘못된 거다. 하지만 우리 너희 벌하지 않겠다. 올바로만 돌려놔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 갑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가 아니라 한때의 위압, 차별의 불평등,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 이런 걸로 인해서 원한이 깊어진 거 아니냐. 잘못 바로잡아라. 우호적으로 새 판국을 열어라. 다시 얘기해서 일본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 발전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잘못 탓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바로잡자. 되게 멋있어. 진짜 멋있어. 사실 그거죠. 우리가 만약에 왕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왕따의 주동자가 굉장히 밉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정말 부끄럽게도 대학생 때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만 당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당했어요. 되게 웃기죠. 그 한 친구가 과 애들을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켰는데 정말 유치하게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나를 왕따시켜요. 그럼 나를 왕따시키면은 내가 친구랑 같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와서 내 친구 이름이 민정이면은 민정이한테 말을 걸어요. 왕따 주동자가. 민정아 안녕? 그래요. 그래서 민정이가 안녕 이러면은 민정아 오늘 왜 혼자 가니? 이래요.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완전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그 당한 시점마다 되게 무서워했어요. 선생님도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근데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민정이를 왕따시켜.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친구 이런 식으로 계속 왕따를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주동자가 왕따가 됐죠. 다들 막 그 친구 미워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 이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러지? 이게 아니라 너 정말 유치하다. 근데 나는 너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쓸게. 너 알아서 해.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왕따를 당하는데 선후배 가리지 않고 왕따를 시켰거든요. 선생님이 제일 친한 후배는 그 선배한테 딱 이제 선배죠. 후배니까. 그 선배한테 딱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배 진짜 유치한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선배 그렇게 하는 거 신경 안 쓸게요. 근데 유치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하고 딱 끝냈어. 그리고 완전 평정시켰지. 정말 저런 유치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겠다라면서 평정시키고 그때부터 그 후배랑 선생님은 공부만 했죠. 끝이 훈훈하죠. 공부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데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안에서는 우선은 무섭거든요. 내가 왜 왕따를? 내가 왜 쟤한테 괴롭힘을? 근데 그게 아니라 쟤 정말 유치하다. 쟤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 얼마나 막 밤에 잘 때 이불 차고 막 이럴까? 하지만 지금 저런 거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냥 쟤 유치하고 그냥 냅두자. 불쌍하게 쳐다보자. 딱 이건 거예요. 알겠죠?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왕따에 피해 입었다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왕따 때문에 피해 입어서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고 점점 더 그 사람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미개하다고 해야 되나? 왕따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아직 덜 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대학생 때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잘못을 바로 잡겠다. 너는 별거 아닌 애가 그러지? 그래, 나중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잘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중간 2의 마지막.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립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왕따 주동자한테 가서 선배가 이렇게 하는 거 유치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평화를 위해서, 대학생의 문화를 위해서 선배를 무시하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세계 평화래요. 봅시다. 우리가 울분과 원한이 쌓여 있다. 근데 이거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동양이 위협된다. 그 다음에 일본을 두려워한다. 그 결과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조선은 그래서
조선이 독립함과 동시에 밑줄 여긴 쳐야 되는데 찾을 수 있으려나? 중간 2에서 밑에서 5번째 줄.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조선 사람의 정당한 삶의 번영인 동시에 보세요. 조선에게는 정당한 삶의 번영인 동시에 그다음 일본 조선은 이렇고요. 일본은 이렇대요. 일본으로 하여금 너네 잘못했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거죠. 왕따 주동자한테 가서 네가 지금부터 왕따 안 시키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잘못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잘못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멋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은 불안에서부터 혹은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고 일본 침입할까 봐 얼마나 불안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조선, 일본, 중국이 평화로우면은 동양 평화 되는 거고요. 동양 평화가 다가오면 세계 평화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죠. 이렇게 우리가 독립하면 너네도 괜찮고 너네도 괜찮고 그럼 우리가 다 괜찮고 세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얘기하는 걸 점층법이라고 해요. 다시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얘기하는 걸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점층법을 통해서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됐죠? 그래서 모두에게 좋아 라고 하고 있고요. 중간 2에서는 독립할 때의 마음가짐. 일본 탓 안 할게. 우리 스스로 지금 발전하기도 바빠. 그리고 잘못 바로잡으면 지금부터 아무 탓 안 할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의 목적은 결국은 세계평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 결론 부분이죠. 이거는 앞에서 이제 빠르게 볼 텐데 앞으로 갑시다. 우리가 지금 처음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인데 이제 독립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천지가 눈앞에 펼쳐지죠.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에서 연습했던 거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표시해봅시다. 새천지는 눈앞에 펼쳐진대요. 좋아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위력의 시대는 힘의 시대는 같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같으니까 안 좋은 거죠. 도의 시대 온대요. 오는 걸 기다려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지난 날은 온 세계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세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새 문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겠죠.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에 살아나는 것을 재촉한다. 그럼 새 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얼어붙은 얼음과 찬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저 한때의 형세래요. 얼어붙은 얼음, 찬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다음에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피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래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봄바람과 햇볕이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독립을 해야 돼. 이거죠.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새 기운 좋은 거겠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이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온누리의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다시 얘기해서 좋은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립하면은 우리 완전 잘해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따 주동자한테 이렇게 너 왕따 시키는 거 네 잘못이지만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따만 벗어난다면 잘할 거야. 나 완전 제대로 할 거야. 완전 신세계야. 따뜻한 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왕따랑은 비교도 안 되죠. 이 독립은. 봅시다. 여기서 새천지, 그 다음에 도의의 시대, 새문명, 새봄, 이 한때의 형세, 새기운, 봄기운 이런
좋은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다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시대나 지난날 저한때 형세는 독립되기 전 일제강점시대, 일제강점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에 떨쳐 일어난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간다. 일본 너네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해 이거고요. 진리, 독립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모든 것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음침한 옛집에 뛰어나온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음침하다고 했으니까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보호하나니. 다시 얘기해서 미국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일본 봐라. 한국한테 이러고 있네?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들 주시하고 있는 거야. 일본은 나빠 하면서. 그렇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다 한국 편이겠죠. 그래서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면 이게 바로 성공이다. 다 우리 편이다. 일본 너네 그러다 고립된다 이거죠. 실제로 이 독립선언 3.1운동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실패하고 그 뒤에 일제의 압력이 더 강화됐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결국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잖아요.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해가지고 당한 거죠, 결국. 일본이 세계전쟁에 당한 거죠.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 막 압박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때 독립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됐죠? 그래서 지금 독립할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게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최남선이 작성한 건데 한용운이 봤을 땐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대놓고 얘기해야지 라고 해서 공약 3장을 덧붙입니다. 하나 해서 3개. 우선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다시 얘기해서 최후의 1인까지 우리는 독립을 외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우리는 정당하다. 됐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공약 3장까지 덧붙여서 완벽한 독립선언문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때 독립을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을 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어쨌든 한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인에게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일본의 과거, 그리고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인에게는 부정적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민족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공약 3장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래야 쉬울 것 같아요. 우선 갈래는 실용문이고요. 의식문이고요. 선언문이라고도 하고요. 의지적, 선동적, 논리적. 선동이라는 게 아주 나쁜 말은 아닙니다. 문체는 국한문 혼용체가 뭘까요? 국문, 한문 혼용. 그 다음에 문어체. 글에서 쓰는 말투를 문어체라고 그래요. 글월문이라고 해서. 주제는 조선 독립의 선언과 민족의 결의. 여기 문이 글월문이라는 한자예요. 그 다음에 특징은요,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했고요. 장엄하고 웅변적인 어조, 선언하노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영탄법, 감탄하는 거, 대꾸법, 문장 구조 대응되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 열거법, 점증법, 점층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됐죠.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약 3장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의 특징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구성 봅시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처음에는 독립선언의 배경과 취지, 그 다음에 정당성을 피력했고요. 알렸고요. 중간에는 독립을 선언하는 마음가짐과 필요성과 의의 알렸고요. 끝에는 민족의 결의를 촉구하면서 행동 강령을 담은 공약 3장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지금 처음
부분에서는 독립선언을 선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독립선언이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1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탓하진 않겠다. 독립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2에서는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다고 일본 탓하는 거 아니다. 우리 스스로 발전하기도 바쁘다. 대신에 잘못은 바로잡자. 그 다음에 독립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세계 평화. 그래서 점층법을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조선, 일본, 중국 입장에서도 독립은 좋은 거고 동양 입장에서도 좋고 나아가 세계 입장에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독립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서는요. 위력의 시대는 가고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결심, 결의를 밝히고요. 우리는 열심히 독립을 선언할 거다라고 밝히고요. 플러스 공약 3장.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뭐가 되냐면요. 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정당하냐 안 하냐 말하는 거구나. 이 부분은 지금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부분은 독립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 그 다음에 이 끝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부탁 많이 하나? 부탁 많이는 안 하죠. 지금 비문학 그래도 본문 정도는 다른 건 다 뛰어넘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비문학 끝났죠. 다음 시간에 문법을 할 텐데 비문학에서 여러분 설명문에서 논설문에서 연습한 거 있죠? 문장마다 끊어가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시험 시간에는 그럴 시간이 없지만 지금부터 시간 싸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찬찬히 하나하나 어쨌든 지문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면서 꼭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실전에서는 우리가 그 실전에 시간 줄이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고요. 여기까지 했으면요. 선생님 저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수강 후기에 아무 그냥 모입니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수강 후기에 핸드폰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럼 그게 우리 암호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비문학까지 다 들었구나 라고 알아둘게요. 핸드폰. 그냥 수강 후기에 핸드폰하고 선생님 그냥 저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문학까지 다 들었구나 라고 선생님이 알아둘게요. 이게 우리의 암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법이죠. 문법 316쪽부터 우선은 같이 예습해 줄 거니까 예습 안 해도 돼요. 어려우니까. 같이 예습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말소리부터 차근차근 나갈게요. 고생 많았고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